안녕하세요. 슬개골 탈구를 설명드릴 박준환 수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십자인대 단열을 설명드릴 정민욱 수의사입니다. 우리 아이가 뒷다리를 접니다. 대체 뭐가 문제고 수술은 꼭 해야 될까요? 오늘 딱 정리해드립니다. 슬개골 탈구는 한마디로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어릴 때부터 슬개골이 빠지게 되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 가끔씩 한쪽 다리를 잠깐 들고 아니면 한쪽 다리를 살짝 딛기만 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다가 또 다시 정상 걸음이 되는 게 이게 지속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두고 보다가 결국에는 절뚝거리는 파행으로 이어지는 경우, 이게 슬개골 탈구의 증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십자인대 단열 같은 경우는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이의 통증이에요. 특히 이제 완전 단열이 일어날 경우에는 아이는 거의 다리를 들다시피 하는 완전한 파행을 보입니다. 다만 이제 부분 단열일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경우도 있는데요. 파행을 보이는 아이가 있고 아닌 아이가 있고, 만약에 이제 파행을 안 보이는 아이 같은 경우는 그 관절 환경에 조금 적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아니라면은 인대의 파열 정도가 좀 미약한 경우일 수도 있겠죠. 조금만 찢어져도 부분 단열이라고 보고 거의 다 찢어져도 부분 단열이라고 보기 때문에 부분 단열 안에서도 정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진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슬개골이 빠지는 거는 어떤 병원의 어떤 수의사도 명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 단순히 슬개골 탈구가 있다 없다를 나누는 것보다도 몇 기에 속하는지 어떤 기수에 속하는지 세밀하게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십자인대 완전 단열의 경우 진단이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다만 부분 단열의 경우에는 좀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요. 근육량이 많거나 대형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다리에 힘이 강해서 검사를 할 때 그 힘으로 인해서 결과가 조금 명확하지 않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검사는 신체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가 필수적이긴 합니다. 신체 검사를 통해서 슬개골 탈구가 몇 기 정도에 속하는지, 그리고 통증 반응은 어느 정도인지 세분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고, 엑스레이 상에서는 탈구된 슬개골의 위치와 그리고 관절염 등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중요하고요. 거기서 만약에 엑스레이 상에서 다리가 휘어지는 선천적인 기형도 같이 유발된 상태가 보인다면 슬개골 탈구를 교정함에 있어서 CT 촬영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십자인대 단열 같은 경우는 직접 뼈를 밀어보거나 관절에 밀리는 힘을 가해주는 그런 검사법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방사선,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간접적으로 십자인대 단열에 의해서 속발되는 관절염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MRI 촬영을 통해서 십자인대의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주변 조직의 양상을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가장 정확한 거는 현재로서는 직접 눈으로 관절 안을 확인하거나 관절경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직접 화면을 통해 십자인대 단열을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합니다. 슬개골 탈구가 1, 2기의 경미한 증상을 가진 경우에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진 않지만 3기 이상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3기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노령인 경우들이 많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수술을 적극 권장하기보다는 이제 보호자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면서 아이가 얼마나 불편감을 느끼고 엑스레이 상에서 관절염은 얼마나 심각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십자인대 완전 단열의 경우에는 이제 의견 차이가 없이 모두들 수술을 먼저 권장드리는 분위기일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부분 단열일 경우에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이 부분 단열 상태에서 잘 걷는다든지 아니면 오랜 시간이 걸쳐서 염증이 조금 완화되고 관절이 안정화됐을 경우에는 굳이 수술을 권장드리진 않아요. 아니면은 노령견이라든지 수술이 조금 어려운 아이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절 보조기라든지 영양 보조제, 염증을 잡아주는 약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부분 단열의 경우에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조금만 찢어져도 부분 단열이고 많이 찢어져도 부분 단열이라고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 부분 단열 같은 경우도 조금 정도의 차이를 나눠서 봐야 된다는 주장들도 있어요. 수술 추천 시기는 가능한 한 빨리 슬개골 탈구가 진단이 되었고 수술이 필요한 단계일 때, 권장을 받으셨을 때는 빨리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관절염이 더 심해질 수 있고, 나중에는 수술을 해서 슬개골을 맞추고 난 뒤에도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계속해서 절뚝거리는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 단열은 좀 추천 시기가 명확한데요. 부분 단열일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통증만 있고 임상 증상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임상 증상이 있어도 이 정도면은 좀 적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될 경우에는 보통 처음에는 수술을 먼저 권장드리지는 않고요. 염증을 관리하는 약이라든지 보조제나 관절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좀 권장을 드려요. 근데 다만 너무 임상 증상이 명확하고 증상이 점점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거나 염증이 너무 심한 경우, 그리고
관절경으로 확인했을 때 부분 단열이 너무나 명확하게 있고 단열의 어떤 양상이 좀 심하다라고 좀 판단이 될 경우에는 수술을 바로 권장드리기도 합니다. 슬개구 탈구 수술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활차구 성형술과 근육 성형술, 관절날 성형술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 환자의 뼈 휘어짐에 따라서 TTT라는 수술법을 하기도 하고 여기서 더불어서 대퇴골 휘어짐 이런 것들이 CT 촬영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면 DFO라는 대퇴골 절굴수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십자인대 단열에 대한 수술법은 항상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가장 예후가 좋은 거는 역시 TPLO 수술이 아닐까 합니다. 소형견처럼 뼈가 작다거나 뼈의 모양이 TPLO라는 수술을 적용하기 힘들 경우에는 낭해 고정술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수술을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TPLO와 낭해 고정술을 같이 해서 관절이 돌아가는 힘을 막아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아이의 뼈의 모양이 다른 수술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나 성장판이 열려있는 경우에 CTWO나 CBLO라는 수술이 좀 대체적으로 선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모든 조건이 적합하고 한 수술만 결정해서 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면 저는 일단 TPLO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수술 후에는 슬개골 탈구 수술은 뼈를 갈아내는 수술을 하기 때문에 당장 뛰어다니거나 하는 것보다는 뛸 수 있어도 적어도 2주일 정도는 안정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성형한 활차구가 잘 뼈에 달라붙을 수 있는 시간도 벌어줘야 되고 근육과 관절낭도 회복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2주 이후부터는 천천히 걸어다니는 산책 정도는 할 수 있고 한 4주에서 8주 뒤에는 이전의 일상생활에 거의 한 90%에 준하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크게 수술법이 많은데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뼈 자름술과 그리고 뼈를 자르지 않고 낭해 고정술을 하는 방법. 일단 뼈 자름술은 말 그대로 뼈를 자르는 수술이기 때문에 뼈가 유합되는 기간 동안은 아이들이 운동을 조금 제한하고 조금 안정화되는 시기가 필요해요. 그게 한 2개월 정도 보시면 된다고 보고요. 첫 2주 동안은 아이가 철저하게 운동 제한을 하고 그리고 한 달 그리고 2달 사이에 순차적으로 아이들의 운동량을 조금씩 늘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낭해 고정술 같은 경우는 뼈를 자르진 않지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인대가 그 관절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 적응하는 기간 동안 운동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2달 정도는 아이들이 산책을 조금 제한하면서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점차 늘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슬개골 탈구 가볍게 보지 마세요. 우리 아이 평생 걸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십자인대 통증 참게 하지 마세요. 정확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